자,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스마트통 우리 역사 14억 원, 15권 같이 볼 건데요. 세조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종 때, 우리 이제 조선시대 전성기, 성종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이야기까지 조선시대 전반의 정치, 역사, 문화에 관한 이야기들 한번 쭉 해볼게요. 자, 세조 때부터 나와요. 우리 세조가 단종을 이제 이렇게 이제 밀치고 이제 왕위에 올랐어요. 자, 왕위에 오르면서 자신이 왕위에 오르기 위해, 오를 때 많은 이제 공을 세웠던 이 신하들을 이제 공신으로 삼지요. 그래서, 이 공신들한테 많은 높은 벼슬들을 이제 내리게 되고요. 이 사람들이 왕을 위해서 공을 세웠다라고 해서 훈구, 그래서 훈구파라고 이들을 부르게 됩니다. 훈구파는 세조 때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게 되죠. 자, 세조가 이제 왕위에 올라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나라를 이제 다스리는데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세조가 사실은 이제 많은 업적을 남기긴 했는데, 하지만 단종을 밀치고 이제 올라왔다는 이유 때문에 사실 이제 반대하는 신하들도 많았죠. 특히 이제 성산문, 박팽년. 자, 이와 같은 이제 세종 시대 때부터 세종을 모시던 이런 이제 옛 신하들은 세종의 세자와 세손을 잘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죽으려고까지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단종을 다시 왕위로 올리겠다라는 이런 세력들도 이제 생겨나게 되지요. 그래서 단종의 복위를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는데요. 이런 노력들은 사실 세조의 그 이제 강력한 왕권 앞에 크게 힘을 쓰지 못하고 이들은 모두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단종의 포기를 꾀했던 이들이 대부분 목숨을 잃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이후에 후세 사람들이 이들은 이제 사육신이라고 불렀어요. 자, 이게 성산문, 유흥부, 유승원, 박팽년, 하위지 같은 요런 이제 단종의 포기를 꾀했던 신하들이 이제 안타깝게 목숨을 다 잃게 됐고요. 자, 그리고 이 일로 단종은 이제 귀향을 갔죠. 이제 단종의 귀향지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선생님 한번 얘기했었죠. 이제 사방이 굉장히 깊은 광물로 이제 둘러싸여 있고 소나무가 굉장히 높게 자라서 이제 단종이 굉장히 어린 마음에 엄마도 보지 못하고 그쵸? 굉장히 외롭고 쓸쓸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실 이제 금성대군이 또다시 단종의 복위를 꾀하게 되는데 이 일로 인해서 이제 금성대군과 단종은 사약을 받고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조는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요.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제 반드시 이제 법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법전을 만들라고 해요. 경국대전을 만들라고 명을 하고요. 이 경국대전은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양이 어마어마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약 30년간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이후에 성종 때 이르러서 이 경국대전이 이제 그 완성이 되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세조가 1468년 이제 병에 걸려 이제 죽게 되고, 세조의 아들들이 이제 많이 오래 살지는 못해요. 자, 그러던 중 이제 둘째 아들 잘상군이 왕위에 오르는데, 이때 나이가 세살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리죠. 우리 동생들, 세살짜리 동생들이 있는 친구들 생각해봐. 얼마나 어려. 그죠? 얘 왕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그죠? 애기잖아. 그쵸? 말도 잘 못했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제 잘상군이 왕위에 오르고 나중에 이 왕이 이제 커서 9대 왕인 성종, 우리나라 조선의 이 전성기에 이제 전성기를 그 누리게 했던 이제 성종이 이제 되는데요. 자, 어렸을 때는 너무 어려서 이제 누가 여기 보면 이제 소해왕후가 이제 수렴청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수렴청정이라는 것은 이제 왕이 너무 어리거나 정치를 할 수 있는 이제 입장이 아닐 때 이제 이제 뒤에서 그죠? 이 정치를 이제 도와주는 그죠? 어린 왕 대신 왕실의 어른이 이제 나란 일을 돌보는 일 이런 걸 이제 수렴청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종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자신이 나이가 어려서 굉장히 왕이 되기 위해서 많은 것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우리 세종대왕도 굉장히 이제 책을 너무 좋아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는 얘기 이제 우리 친구들 다 들었죠. 성종 역시 굉장히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던 유교 경전부터 시작해서 모든 종교 분야의 책을 열심히 읽었던 그런 이제 왕입니다. 자, 그리고 성종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군자가 지켜야 될 도리가 분명히 있다라고 해서 유교를 바탕으로 해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자 하는 생각을 항상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 이제 사사로운 개인의 부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굉장히 좀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왜 유머가 한때 그죠? 굉장히 좋아하는 유머였어요. 유머는 이제 자신을 키워준 이제 이제 저기 아주머니죠. 근데 이제 이 유머를 굉장히 좋아했지만 유머가 이제 벼슬자리 부탁을 하는 것을 보고 호되게 이제 혼을 냈다라는 얘기도 있죠. 자, 그리고 성종이 항상 생각했던 것, 유교의 근본을 둔 정치를 뿌리내리고 선왕들이 해오던 일을 잘 마무리하겠다라고 항상 마음을 가지곤 했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종에게도 굉장히 좀 고민이 있었어요. 우리 성종의 장인이었던 한명회가 굉장히 권력을 많이 누리게 되죠. 그래서 실제 이제 그 관직이 있을 때도 그랬지만 관직에서 물러나고 나서도 굉장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권력을 누리고 살았어요. 특히 이제 한 마을이 한 명의 전체 소유인 정도인 그런 마을도 있었고 또 이제 한강 입구에 이런 이제 멋있는 정자를 지어놓고 여기서 이제 술 먹고 놀고 이렇게 즐겼는데 이 정자 이름이 압구정이에요. 이 압구정이라는 것은 지금의 그 땅값 비싸고 아파트가 이제 높게 올라간 그 압구정이라는 그 동네 이름에 이제 기원이 됐죠. 이 장소가 바로 그 압구정이에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한명회가 이렇게 굉장히 이제 권세를 떨치고 이제 이랬기 때문에 성종은 지금 현재의 이제 조정에 남아있던 훈구파라든가 이런 이제 기존의 권력층 말고 또 새로운 지방에 있는 공부를 많이 한 선비들을 이제 그 정치 쪽으로 많이 끌어들이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전에 성리학자로서 굉장히 이제 유명했던 김종직이라든가 그 김종직을 따르는 젊은 선비들을 관직으로 많이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제 선비들의 무리라라고 해서 살인파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자, 이렇게 정계에 새롭게 이제 진출한 살인파들은 그 전에 있었던 세력을 잡고 있던 훈구파들의 여러 가지 이제 비리를 낱낱이 이제 고하게 되죠. 뭐 예를 들어 훈구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땅 때문에 나라 살림이 어렵다는 둥 아니면 훈구파가 굉장히 부정부패를 많이 저질렀다. 자, 이러면서 이제 임금에게 많은 간언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 조정은 훈구파와 살인파가 이제 서로 견제를 하면서 정치를 해나가는 모습이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성종은 자신이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젊은 선비들한테도 공부를 열심히 하게끔 하는 많은 이제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자, 최고 유학 기관이었던 성균관에 많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수만 권의 책을 내려주고요. 또 성균관하고 또 지방에 이제 교육기관이었던 향교가 있죠. 성균관과 향교에 땅을 많이 내려줘요. 자, 땅을 내려줘서 돈 없고 가난한 선비들도 그런 이제 돈 걱정하지 않고 밥 굶을 걱정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많은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우리 이제 이 당시에 선비들이 많이 공부를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성종이, 책을 많이 좋아했지만 또 책을 만드는 일에도 굉장히 많이 힘을 썼어요. 홍문관 관리들이 바로 이 책을 만드는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홍문관 관리들한테 책을 이제 이 우리나라 그 성종 이전에 이제 선조들이 만들었던 수많은 좋은 글귀, 시와 글들을 모아서 130권에 이르는 책을 방대한 책을 내게끔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구려 을지문덕, 자 수나라 장수 우중문을 꾸짖었던 시를 썼던 이 을지문덕, 신라의 설총, 최치원, 고구려 김부식, 이규복, 조선의 정도전과 같은 정말 기라성 같은 이제 500명이 넘는 이 이제 문장가들의 이 글들을 다 엮어서 4천여 편으로 그리고 55종류로 나누어서 동문선이라는 책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동문선을 만들어서 삼국시대 이후부터 조선시대 초기까지 우리나라에서 나온 모든 글을 모아서 문학 전집을 아주 대규모로 만들게 시킵니다. 그래서 이 동문선이라는 책을 만들었고요. 자, 그리고 또 우리나라 지리에 대한 책을 또 백과사전식으로 만드는데요. 그게 바로 동국여지승담이에요. 자, 그리고 음악에도, 궁중음악에도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데, 사실 세종대왕 때 조선시대에 궁중음악의 기틀은 다 마련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없어지거나 소실되거나 이런 이제 자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성종은 궁중음악과 무용을 맡아보던 이제 장학원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 장학원에서 음악을 다시 재정리하도록 이렇게 시켰어요. 자,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이제 고유 음악 그리고 이제 어떤 우리나라 음악에 이제 맞춰서 춤을 출 때 있는 어떤 옷이나 장신구들 이런 것들을 자세히 기록한 악학궤범이라는 책을 완성하게 합니다. 악학궤범하면 궁중음악과 이제 그 무용에 관한 이제 춤에 관한 뭐 이제 그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성종은 아까 이제 책 읽는 얘기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유교적인 원리와 예법을 기본으로 해서 나라를 다스리고자 항상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중요한 5가지의 행사 예법을 정리한 책을 국조올해이라고 제목을 지어서 완성하게 하는데요. 이 국조올해이, 그러니까 5가지 예법이라는 표현이에요. 올해의라고 해서. 자, 왕실의 제사 길례, 그다음에 왕의 즉위식이나 혼인, 그다음에 세자 책봉식을 다룬 가례, 그리고 외국 사신을 맡는 빌례, 그다음에 군사의식에 관한 굴례, 왕실의 장례를 담은 어떤 흉내 이런 5가지 예법에 관해서 이 국조올해에 자세히 써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성종은 항상 조선은 유교를 바탕으로 오래오래 이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백성들한테도 이런 유교를 굉장히 많이 전파하려고 그리고 뿌리 깊게 내리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뭐 예를 들어 여기도 보면 경상도 최소화라는 사람이 엄청 효자였다. 어머니가 아프셔서 자신의 이제 그 손가락에서 피를 내서 약을 타 먹여서 병을 낫게 했다. 자, 이런 유교 바탕에 효를 행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이제 많은 후한 상을 내렸죠. 세금도 감면해주게 하고. 자, 하지만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 백성들의 민간 신앙과 불교가 더 이제 뿌리 깊이 이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유교가 사실 이제 자리 잡는 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했어요.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세조 때 우리 조선시대의 법을 이제 정리했었던 경국대전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바로 이 성종 때 30년에 걸쳐서 만들었던 이 경국대전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국대전은 이제 고려 말부터 성종 때까지 그동안 100여 년 동안 만들어진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법을 다 정리한 법전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모든 기본적인 법을 여기서 정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후에 이 경국대전이 조선왕조가 이어지는 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 법전으로서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 책 중간에는 그러니까 그 경국대전에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법전의 얘기들이 쭉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기준이 돼서 조선시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자, 그리고 성종 때 이 조선시대는 굉장히 평화로운 아주 이게 조선시대를 통틀어서 아주 이게 평화로운 시기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큰 전쟁이나 가뭄, 홍수 뭐 이런 자연재해도 없었고 이 백성들도 이 성종의 이 정책 덕분에 굉장히 좀 평화로운 그런 생활을 하게 했죠. 자, 그리고 이제 이때 근데 이제 성종한테 이제 걱정거리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때 이제 윤씨 두 번째 왕후였던 윤씨가 굉장히 시기 질투가 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상모략도 되게 많이 하고 이랬기 때문에 결국은 이 윤씨한테 이제 사약을 내리고 이제 그 중전의 자리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전의 자리에서 이제 내쫓긴 사람 우리 패비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패비 윤씨라는 이제 표현이 여기 나오죠. 근데 이 패비 윤씨 사건이 나중에 이제 연산군대에 이르면서 좀 굉장히 조선시대에
또, 굉장히 좀 피바람을, 이제 일게 하는 그런 사건을 또 이제 만들어내게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패비윤 씨가 이제 사약을 받고 죽으면서 이 이제 패비윤 씨 아들이었던 이제 연산군이 성종의 뒤를 이어서 조선 10대 왕이 되죠. 연산군이 처음에는 굉장히 정치를 어질게 하고, 잘했어요. 자, 그런데, 연산군 시절에 세자 시절에 연산군이 이제 사실은 이제 성종이 이제 살인파를 등용하면서 살인들의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을 이제 잘 듣고 했던 이런 것들을 사실은 보면서, 왕의 여러 가지, 왕의 이제 위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살인파가 굉장히 좀 강력한 권력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 어렸을 때 좀 불만을 좀 가졌었던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훈구파가 이제 살인파를 굉장히 좀 이게 제거하고 싶었죠. 그래서 이제 훈구파의 어떤 이제 이간질 때문에 연산군이 자기 어머니였던 패비윤 씨의 사건에 대해서 알게 되죠. 그래서 아들의 입장에서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이제 사약을 받고 패비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 굉장히 화가 나서 이때 이제 김일손을 잡아들이면서 무호사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어머니를 폐비로 만들었던 이제 만드는데 어떤 이제 일조를 했다라고 생각되는 모든 신하들을 이제 잡아서 죽이거나 귀양을 보내거나 이렇게 하죠. 그 이후로 이제 연산군이 굉장히 이제 폭군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죠. 그래서 굉장히 포악해지고 나라 일에 이제 그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보기에는 이 연산군이 더 이상은 왕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어떻게 돼요? 연산군을 내쫓을 계획을 세우고 이제 훈구파가 이제 연산군을 잡아서 어때요? 이제 강화도로 기항을 보내고 그 이후에 연산군의 이복 동생 진성대군이 왕위에 올라서 11대 왕인 중종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종시대에 아주 이렇게 이게 찬란하게 빛났던 이 이제 조선시대 얘기가 나오고 또 그 이후에 연산군과 중종의 얘기가 나왔는데요. 성종시대 얘기가 한번 좀 정리가 돼요. 이룰 성자를 썼다라고 해서 나라의 기틀을 이루었다. 그리고 또 아주 문화적으로도 발전했다라는 얘기가 쭉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5권으로 가서 우리 양반이 지배한 나라에 대한 얘기 한번 봅시다. 이 중종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이제 다시 살인파가 이제 세력이 약해지고 훈구파가 세력을 잡게 돼요. 그래서 이제 훈구파가 예를 들어서 이제 중종한테 굉장히 이제 중종의 옆에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그 입김을 불어넣으면서 그죠? 이제 이 중종에게 이제 현량과라는 제도를 이제 제안을 했는데 이제 이 현량과가 자, 이 헬량과는 사실 이제 중종이 이제 처음에 훈구파의 이제 세력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훈구파가 굉장히 많이 이제 중종을 좌지우지하지요. 이제 중전도 이제 내치라고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살인파를 다시 등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현량과라는 제도를 이제 조광조가 제안을 하면서 이 제도를 통해서 살인파 인재들을 조정으로 많이 이제 불러들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훈구파와 이제 그 살인파들의 이제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요. 훈구파들은 그러니까 이제 조광조를 살인파의 우두머리였던 조광조를 빨리 없애고 싶은 생각이 항상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시빈 홍씨의 그 시녀가 그죠? 이 나뭇잎에 홀로 글씨를 써서 벌레가 먹게 해가지고 우리 조 씨가 왕이 된다. 그죠? 라는 뜻의 이 어떤 사인을, 그죠? 이제 뭐 보여주면서, 이제 중종에게 그걸 보여주면서 이 조광조를 반역죄로 이렇게, 이제 뒤집어 씌우면서, 조광조가 사약을 받게 되고, 살인파는 그 이후에 이제 조정에서 많이 세력이 약해지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이 바로 기묘사화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종이 그 이후에 12대 왕이 됐는데요. 사실 인종은, 얼마 이제 못 살고 좀 일찍 죽어요. 그리고 인종의 이제 이복 동생이었던 이제 그 경원대군이 왕에 올라가면서 13대 왕 명종이 이제 올라가게 되고 명종 역시 나이가 좀 어려서 이제 경원대군 대신에
후에 이제 이 명종 대신에 또 이제 수렴청정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 명종의 어머니였던 대비가 중전이 이제 수렴청정을 하면서 이제 자신의 오빠였던 윤원영에게 이제 벼슬을 내리게 하고 이제 권력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정왕후가 이렇게 수렴청정을 하면서 또 윤씨 가문이 또 외척 세력으로 굉장히 좀 세력을 권세를 많이 이제 누리게 되지요. 자, 여기 이제 양반의 이제 조선시대의, 그 어떤 이 문화적인 모습을 한번 이제 좀 살펴볼 건데요. 조선시대는 이제, 신분제도가, 법적으로는 이제 양인, 그리고 천민, 요렇게 이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양인은 또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양반, 중인, 상민,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자, 양반, 중인, 상민은 사실, 법적으로는 같은 위치예요. 양인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사회적으로는 이 양반하고 나머지 중인하고 상민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죠. 조선시대는 신분이 다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 신분도 그렇고 재산도 그렇고 물려받은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 이 양반들 중에서 이제 관직을 가진 조정에 진출했던 관직을 가진 관리들은 한 달에 이제 4번 정도 이제 그 궁궐에 이제 출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왕한테 문안 인사도 하고 나란 일을 아래고 이제 정사에 참여를 하는 거죠. 근데 이때 왕은 이제 남쪽에 앉아 있고요. 관리들이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이제 서 있어요. 자, 그런데 한쪽은 이제 동쪽이죠. 동쪽에는 문관, 그러니까 글을 읽는 양반들. 그래서 동쪽에 섰다고 해서 문관 또는 동반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서쪽에는 군사를 담당하는 무관, 서쪽에 섰기 때문에 또 서반이라고도 했어요. 문관 또는 서반. 그래서 동반, 서반 또는 문관, 무반 해가지고 이렇게 양쪽에 있는 반이다라고 해서 양반이다라고 불렀다라는 얘기도 여기 설명이 나오죠. 관리가 되면 양반들은 녹봉을 받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제 월급을 받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월급을 토지로 받는 경우도 있고. 자, 양반의 경우에는 이 토지를 받아서 농민들이나 그죠? 농민들한테 이제 이 토지를 빌려주고 거기서 농민들이 농사를 짓게 하고요. 그 농민들은 토지를 빌린 대가로 농사 지은 다음에 양반한테 일정한 양의 이제 쌀을 이제 내놓죠. 자, 그리고 농민들 같은 경우에 양인들은 이제 원래 세금을 내는데 양반들은 세금도 안 내고 군대에도 안 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양반들의 재산은 자손으로 이제 다음 대에 이제 자손에게 그냥 그대로 대물림 되는 거고요. 요즘처럼 세금 내고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양반들은 사실 이제 신분이 양반이고 조선시대 이제 관직에 나가려면 이제 과거에 합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제 유교 경전을 읽고 책을 열심히 읽으면서 과거 준비를 이제 하게 되죠. 보통 과거는 3년에 한 번씩 열렸어요. 자, 아까 이제 동반, 서반 했듯이 문반과 무반이 있었죠. 그래서 문관을 뽑는 이제 문과가 있었고 무관을 뽑는 이제 무과 그리고 이제 기술직의 관리를 뽑는 잡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문과에서는 보통 이제 유학 경전 내용을 묻거나 글 짓는 능력, 시도 잘 지어야 되고 이제 이랬었죠. 자, 그리고 이제 문과는 또 소과와 대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 소과를 합격해야 대과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고등학교 입시 합격해서 인문계에 가고 그리고 그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또 수능을 봐서 대학교에 가는 약간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대과에 합격하면 이 성적에 따라서 이제 관직에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중인들이 이제 그 응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그 시험들도 있었는데 통역을 담당하는 이제 역관, 의수를 담당하는 의관, 천문학과 지리를 담당하는 음양관, 뭐 이런 시험들, 이런 이제 관직을 갖기 위해서 중인들이 보통 이제 과거 시험을 보고 이제 관리가 되고 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자, 이제 어린 그 이제 양반들이 보통 교육을 이제 받았죠. 원래는 양인들이 법적으로는 교육을 다 받을 수 있지만 일반 백성들, 상민들은 그죠?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이런 교육을 받을 수도 없었고, 그죠? 사회적으로 보통 이 교육은 양반들이 받았죠. 서당에서 아이들은 천자문이나 동몽선습 이런 것들을 읽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이제 서당에서 이제 배운 다음에는 사부학당이나 아니면 또 향교 이런 이제 중등교육기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공부를 해가지고 소과에 합격을 하면
그 다음에 최고의 교육기관, 조선시대 최고의 교육기관인 성균관에 합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 졸업하고 중고등학교 다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는 것처럼 성균관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고 그렇게 이제 이게 얘기가 나왔고요. 이제 사부학당이나 향교 이런 것들은 이제 나라에서 만들었던 공립학교고요. 서원이라고 해서 또 다른 또 지방의 사립교육기관이 있었어요. 서원은 보통 이제 관직에 진출했다가 이제 은퇴를 하신 이제 공부를 많이 한 그런 선비들이 이제 후학을 기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지방의 자기 고향에다가 이제 세운 학교예요. 그러니까 사립학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사립학교를 세우신 그 이제 선비들이 굉장히 학식도 높고 또 굉장히 좀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지방의 서원은 입학 자격도 굉장히 까다롭고 양반가 진짜 이렇게 지체 높은 양반가의 자제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서원 출신들이 굉장히 이제 대과에 합격하는 확률이 좀 많았고 근데 나중에 이제 같은 서원을 나온 이게 사람들끼리 이제 많이 이제 친하죠. 친할 수밖에 없죠. 같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끼리 이제 나중에 모여서 또 붕당이라는 또 이제 그런 또 그룹을 만들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양반의, 이제 그 자식으로 우리 이제 서자하고 얼자라는 이제 이제 그 자녀들이 나오는데,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둘 다 양반 가문이다라고 하면 그대로 양반 가문을 이어가죠. 그런데 엄마가 양인이거나 천민일 경우에는 서자, 얼자로 구별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 이제, 어린 친구들도 이제 홍길동전 잘 알죠? 홍길동전에서, 이제, 호영호제, 호부호제, 호부호영, 뭐, 이렇게 하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서얼이나 서자나 얼자는 아버지 또는 뭐 형을 아버지라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이제 그런 많은 차별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이게 과거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도 양반하고 똑같이 볼 수는 없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차별을 많이 받았어요. 자, 중인들은 보통은 이제 양반하고 상민들 사이에 껴있는 그런 계층인데 이제 기술 분야의 관리직으로 좀 많이 나갔죠. 역관, 의관, 음양관, 율관, 뭐 이런 이제 그 관직을 많이 이제 갖고 이제 중인에 이제 속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우리 포도청에서 이제 근무하던 이제 보통 이제 사또 양반을 도와서 일하던 이제 그 계급을 이제 보통 이제 설이랑 향리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 역시 중인 계급이었어요. 보통 이제 양반하고 중인들하고 마찬가지로 상민들도 역시 양인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면 농민이고, 물건을 만들면 수공업자, 그리고 물건을 사고 팔면 상인, 이렇게 불렀죠. 근데 이제 이 양인들은 세금을 내야 되고, 군대에도 가야 돼요. 그리고 나라에서 뭐 이렇게 어떤 이제 사업이 있다. 뭐 이제 성을 만들어야 된다. 궁궐을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 전쟁이 났다. 뭐 하면은 나라 일에 이제 동원도 돼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이제 살기가 힘들고 팍팍했던 그런 계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세금을 내는 것들이 이제 일반 백성들한테 가장 큰 부담이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뭐 사실 이제 부패한 관리들이 있는 마을에 사는 이제 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못 내서 뭐 땅을 뺏기거나 소를 뺏기거나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일들도 있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백정, 무당, 광대, 아니 기생, 기상이 아니라 기생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신분은 양인이긴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좀 천한 직업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 또 이제 소나 말 담는 사람들 외에도 바구니나 키 만드는 이제 고리백정이 있어요. 그리고 가죽이나 신발 만드는 갑바치 이런 사람들도 이제 백정에 속하죠. 자, 조선시대 천민은 대부분 이제 노비였고요. 네, 관청에 속한 이제 관노비도 있었고 일반 뭐 이제 양반집에 이제 이제 살고 있었던 이제 산노비도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인격적 예가 나오는데, 우리 이제 백성들이, 이제 양인들이, 굉장히 좀 세금과 여러 가지 이제 힘든, 이제 그 먹고 사는 이제 일들이 되게 힘들어서 차라리, 양인으로 살기보다는 그냥 도둑이 되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이제 좀 나오죠. 그래서 사실은 원래 인격정은 고리백정이었다고 하죠. 이제 갈대로 이제 그 뭔가를 이제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나라에서 이 갈대에 세금을 매기 시작하고 갈대로 만들어 파는 물건의 값보다 갈대의 이 재료비가 더 비싸게 되니까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이제 나중에 뭐가 돼요?
이제 도적 때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거 자체는 나쁜 일이긴 하지만 이제 이 당시에 백성들의 삶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 돈 있는 양반들의 집에서 이제 물건을 훔쳐다가 이제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이 임꺽정을 오히려 이제 백성들은 굉장히 이제 그 도와주고 이제 환호하고 뭐 이랬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자, 요거는 이제 우리 사대문 안에 어떤 신분 계층들이 어디에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한양의 사대문 아닌데요. 청계천 북쪽에 있는 이제 여기가 이제 북촌이에요. 이 북촌은 이제 선생님도 이제 그 가르치는 학생 중에 한 명이 이제 여기 사는데요. 지금도 가면 한옥마을이 그대로 이제 보존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한옥으로 지어진 집에 이제 살고 있어요. 자, 청계천 북쪽에 있는 북촌. 여기는 이제 좀 권세가 있는, 그죠? 돈도 있고 세력이 이제 있는 그런 양반들이 이제 살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배수가 잘 되고 남쪽을 향해 있어서 겨울에 굉장히 따뜻하게 이제 살 수가 있고, 자, 이제 궁궐에 이제 왔다 갔다 하기가 굉장히 좀 쉬운 곳이에요. 자, 그리고 청계천 남쪽으로 갈게요. 남쪽으로 가면은 여기는 이제 몰락한 양반이나 이제 서민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남쪽, 궁하고도 좀 많이 떨어져 있고요. 그죠? 이제 남산 바로 밑에는 하급 관리들이나 이제 가난한 선비들이 많이 살았어요. 하급 관리들은 궁궐의 바로 밑에 좀 가깝게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의관, 역관, 중인들 같은 경우에는 궁궐에서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면 이제 달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청계천 부근에 이제 궁 근처에 이렇게 살았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자, 교육기관이 있었던 이제 그 교육기관이 이제 성균관이 있죠. 성균관은 지금의 이제 해화동 성균관 대학교가 있는 해화동하고 명륜동인데 그 근처에 이제 백정들이 많이 살았다. 왜 그러냐면 이 성균관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왕궁에서 이제 치르는 종묘 사직의 제사에 쓸 고기들을 직접 손질할 사람들은 바로 이제 백정들이죠. 그래서 백정들이 요 근처에 많이 살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조선시대 이제 신분제도 외에 또 이제 남녀의 구분, 성별의 구분에 관해서 나오죠. 사실 그 조선 전기 때까지는 고려시대랑 비슷하게 여성하고 남성은 거의 동등한 대우를 받았어요. 그리고 특히 고려시대에는 오히려 여성의 좀 이제 어떤 지위가 낮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유교 사상으로 새로운 사회 질서가 잡히면서 여성에 대한 대우가 조금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데 좀 안 좋은 쪽으로 달라지죠. 성리학에서는 어때요? 여자보다 남자를 훨씬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조선 중기 이후부터는 여성들의 이제 지위가 굉장히 좀 낮아졌다. 그리고 이제 남녀 구별도 엄격해지고 여성의 이제 사회적 활동, 바깥 활동 이런 것들이 많이 제한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자, 이제 이 사회적 제약 속에서도 굉장히 좀 이름을 날렸던 이제 신사임당에 관한 얘기 나오죠. 신사임당 시와 글씨, 바느질, 뭐 재주가 되게 뛰어났고 이제 아들 율곡이를 훌륭하게 키웠던 그런 어머니로서도 이제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허난설원. 글재주가 굉장히 뛰어났던 이제 허난설원, 이게 뛰어난 시인이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자, 그리고 요 뒤에는 이제 왜구가 이제 조선 중기 이후로 이제 전라도 지방에 이제 왜구가 굉장히 많이 쳐들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 보이죠. 사실 일본은 땅덩이는 굉장히 크지만 산이 많고 평야가 거의 없죠. 농사지을 땅이 부족해서 항상 식량이 부족했죠. 그래서 왜구가 굉장히 이제 거의 뭐 해적지로 이제 이렇게 연명하고 이제 우리나라의 그 남쪽 지방, 지금의 이제 울산, 뭐 포항, 뭐 이런 쪽, 부산, 이런 쪽으로 이제 외구들이 해적질을 하러 많이 이제 왔었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부산포, 제포,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현재 이제 울산에 해당하는 연포, 이 삼포를 열어주면서 조선시대에는 이제 무역을 그냥 공식화해주기도 했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외구와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우리 삼포를 이제 열어준 이후에 그 이제 왜구들의 반란이 일어나서 삼포 외란도 있었고, 또 이제 조선시대에 이제 왜구를 토벌하기 위해서 이제 그 배를 한옥선을 개발하고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죠. 그다음에 천자총통 같은 화포도 새롭게 개발을 하고요. 또 비변사라는 이런 이제 기관을 만들어서 이 비변사를 중심으로 해서 외적의 침입에 대비를 했다라는 얘기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오늘 이제 친구들 14권, 15권 같이 보면서 조선시대에 관한 이야기를 쭉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이제 했던 거 잘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16권, 17권 조선시대 이제 이순신 얘기하고 이제 외적의 침입에 관한 이야기가 또 이어집니다. 자, 오늘 정리 잘해서 올려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서 16, 17권 이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